졸라 어색.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데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감독이 되게 유혹을 잘 뿌리친 것 같아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어그로를 끌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담백하게 잘 뽑아냈어요. 아마 실제로 연기할 때 표정 연기나 감정 연기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좀 카메라를 멀리서 담아내지 않았을까?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진짜 되게 재밌는데? 되게 효과음을 엄청 잘 쓰고 담백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차별 코드도 있고 부모님 가족 코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드라마다 조연들의 연기가 개쩔어. 근데 물론 공감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극 중에서 정유미한테 그 정유미의 고모 되시는 분이 야 너 안 꾸미면 안 이뻐 이러 존나 공감 안 갔어. 존나 이뻐요. 또 공유는 등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어깨가 존나 넓어. 영화 자체로 재밌고 가족 생각도 날 거고 되게 재밌어요. 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보다 나은 것 같아요. 뿅. 제가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누구는 그거 완전히 피해의식 집합체 쓰레기책 아니냐?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82년생 김지영 책은 쓰레기인가? 아니요. 식의 집합체라는 공격이 많은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피해를 받은 현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서사가 있다면은 그것을 피해의식 집합이라고 말하는 거는 에바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페이크고 가짜면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하진 않죠.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페미니스트 옹호하는 남성 혐오자냐? 구현모, 너는 고추도인데 공감이 돼? 라고 하는데 고추가 있는데 쓰질 못 쓰레기다. 정우성이 불화를 타는 영상을 봐요. 그럼 저는 아플 거예요. 왜냐? 공감이 되니까. 정우성은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부자고 그렇지만 비슷하잖아요. 거기는 크기는 다르겠지. 쓰레기다. 친구 헤어진 거에 슬퍼하고 엄마 아빠 고통에 슬퍼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막 수지랑 예은 이런 분들한테 야 니네가 김지영에 공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걸로 막 인스타 가서 공격하는 건 좀 에바 같아. 그러면은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때는 말이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할머니 때는 말이야 이해가 되는데 니네가 뭘?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즘 여자라는 건 두 가지 코드일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시대를 사는 여성 전체. 두 번째, 지금 사는 젊은 여성분들. 지금 사는 여성 전체는 여전히 과거부터 내려온 성차별에 의한 차별을 많이 받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덜 받거든요. 여성분들이 왜 덜 받냐? 대부분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력 단절 때문에 전체 임금이 낮아지는 거죠. 제가 30대에 뭐 육아휴직을 해, 혹은 육아 때문에 일이 끊겨. 그러면은 한창 돈을 벌어야 할 40대, 이때 돈을 덜 받는 거예요. 왜냐? 연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저연차에 많이 몰려있고 남성들은 고연차에 몰려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즉 여성들에게 떨어지는 임금 전체가 적은 이유는 그때 한창 일 많이 할 때 육아 때문이다. 야 니네가 뭐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분들의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는 젊은 여자, 경제적 차별, 그런 구조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은데? 전선 이럴 때 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뽑는 분들은 더 예전 분들이죠. 그 예전 분들 상하는 더 예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 차별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차별적 사고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권자에 있을 때 당연히 그 밑에 애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씨발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아니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했어. 그럼 이제 씨발 흑인과 베이는 이퀄해요. 흑인 백인 릴리 날라리 룰루랄라 이게 말이 돼요? 적으로 막 제도적으로 꽝꽝꽝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얘 정책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제 씨발 양성평등이다 여자가 뭔 차별이냐 라고 하는 건 좀 에바지. 쓰레기. 솔직히 말하면은 남성 혐오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혐오라는 거는 단순히 문화적,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조적 차별과 그런 문화적, 심리적 압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남성 혐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불행의 경중을 나눠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모두가 힘드니까 넌 좀 닥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요. 내비두자는 거지. 이 책에 약간 한국판 공산당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발견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이전과 이유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분석행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전 좀 바보 같아요. 그분들이 막 죽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 찍는 행동은 좀 바보 같긴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럴 거야. 야, 너 막 여자 좋아해가지고 여자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해서 끌었으면 나는 벌써 대통령 됐어요. 개소리. 형을 보면은 엄마 생각이 나요. 가족 생각이 나는데 엄마를 소재로 되게 잘 쓴 책이 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칼자국. 김혜란 작가의 칼자국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긴 세월 칼과 도마를 놓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어머니는 내게 우는 여자도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여자였다. 보면은 일러스트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일러스트랑 같이 있죠. 김혜란 작가님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굿집을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되게 짧고 술술 읽히고 공감할 수 있는 코드가 많아요. 김지영 영화를 보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은 이 책을 추천해요. 읽으면은 재밌을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블랙보리 PPL 아니고요. PPL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건 개소리. 블랙보리가 되게 맛있거든요. 모든 가게에서 팔진 않더라고요. 항상 가는 데마다 있는 음료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리차인데 좀 더 진해요. 달달한 맛이 나요. 칼로리는 0칼로리고 기자왕 킹기자 김태현 형이 추천해줘서 마셨는데 되게 많이 마시고 있어요. 여튼 이것도 추천합니다. 블랙보리 달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맛있어요. 여튼